마을 회관 한가운데 은빛 머리의 노인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분노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주민들은 술렁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전직 베테랑 형사로서 조용히 살던 그가 말문을 여는 순간 숨죽인 침묵이 회관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채 살아왔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단서가 그의 손에 들어와 사기꾼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늦은 아침 햇살이 작은 시골집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삐걱대는 의자에 앉은 노인은 천천히 국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든 김치와 식은 밥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은 느렸고 눈빛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의 잡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구부정한 모습으로 나와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손길은 굼뜨고 힘이 없었고 금세 허리가 아파 의자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아이들이 마을길을 뛰어가며 할아버지 또 앉아만 계시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금세 사라지고 눈길은 다시 땅바닥을 향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회관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 섞일 힘조차 없는 듯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담배 한 개비를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이웃집 김씨 부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혼자 계시네요. 건강 좀 챙기셔야지요. 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뭐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다지요. 말끝에 바람이 불어 그의 얇은 셔츠가 허공에 펄럭였습니다. 낡은 손목 시계가 반짝였지만 누구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인은 옹색한 방 안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은 뿌옇고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장 남지 않은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넘기다가 이내 덮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달력은 해가 바뀐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밖 마을길을 오가는 웃음소리, 낯선 자동차 바퀴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창가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었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찾아올 소용돌이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오후 마을 회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박준호라 소개하며 환한 미소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너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 아시지요? 이 마을에도 설치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준호는 곧바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과 수익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널 하나 설치당 매달 전기 판매 수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희는 대기업 전력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돈은 발전시설 설치비로 쓰이고 수익은 매달 배당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렀습니다. 에구, 요즘 다 태양광 한다더니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준다니 안전하겠구먼. 박준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햇볕이 잘 들어 최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선점하시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보장입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낡은 지붕과 마른 논을 가진 삶 속에서
노후 보장이라는 말은 마치 구세주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안 주민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박준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과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렸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전력 판매는 한국전력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기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장은 탁자를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도 인근 마을에서 패널을 설치하고 수익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접 그 마을 이장에게 확인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박준호는 흐뭇한 미소로 이장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선뜻 결정을 못하실까봐 특별히 이 마을에는 첫 투자자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일찍 참여하신 분은 곧바로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보증하신다니 그럼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정부 사업이라니 위험할 게 없지. 누군가는 통장을 꺼내 들고 누군가는 손가락을 꼽으며 가진 돈을 계산했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이장의 권위와 정부 지원이라는 말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인 제가 보증합니다. 이건 허황된 돈놀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서서히 박준호에게로 모였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첫 투자자가 나오길 기다리는 긴장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첫 투자자 김씨 부부는 마을 우체국 앞에서 통장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숨소리조차 가빠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순간 아내가 놀란 듯 남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봐요. 진짜로 입금됐어. 소액이지만 들어왔어요. 통장에는 태양광 발전 수익 분배라는 문구와 함께 몇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약속된 날짜에 맞춰 정확히 기록된 입금 내역은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되는구나. 이게 태양광 수익이라는 거지. 박준호는 그 소식을 들은 듯 곧장 마을 회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패널 설치비로 모인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달 이렇게 정산이 됩니다. 첫 투자자 혜택으로 조기 배당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이장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의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 그런지 수익이 정말 꼬박꼬박 들어오는군요. 주민들이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김씨네가 받았다는데 우리도 늦기 전에 넣어야 하지 않겠어? 맞아, 더 늦으면 기회가 사라질지도 몰라. 순식간에 회관 안은 활기가 돌았습니다. 몇몇은 현금을 챙겨왔고 몇몇은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김씨 부부의 통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사건에서 봐왔던 흔한 수법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물었군. 며칠 뒤 마을 회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통장을 들고 서성거렸습니다. 손에는 땀에 젖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씨네도 받았다잖아. 우리만 안 하면 바보지.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재촉하며 줄을 섰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박준호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정은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과해 회관 안에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마치 축제에 온 듯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뛰어다니며 어른들이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이장은 한쪽에서 부채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이건 마을 전체의 기회요. 망설이지 마시오. 나도 이미 맡겼소. 그 말에 줄에 서 있던 몇몇 사람이 즉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르르 사라지고 대신 안도와 기대가 번져갔습니다. 노인은 회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소리 사이에서 그는 묵묵히 담배만 돌리며 불을 붙이지 않은 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흡사장터 같았습니다. 돈과 서류가 오가며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탐욕과 불안으로 뒤섞여 갔습니다. 뒤편에서는 젊은 부부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화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하나?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아. 다들 한다잖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주민들 하나둘씩 줄을 서며 박준호 앞에 봉투를 내밀었고 그의 손끝은 능숙하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잠시 이장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부채를 쥔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주민들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오래된 권위와 새로운 욕망이 교차하는 기묘한 빛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관은 투자 서류와 봉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흥분으로 얼굴이 달아올랐고 누군가는 벌써 이제 남은 여생 편히 살아보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회관을 나서던 노인의 눈빛은 싸늘했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가는군. 약속된 배당일 아침 주민들은 하나둘 우체국을 찾아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디에도 입금 내역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번 달 수익이 안 들어왔네? 우리도 없어. 지난번 김신혜처럼 들어올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불안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통장을 내밀며 확인했고 그 얼굴에는 점점 음영이 드리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졌습니다. 분명 발전소 전력 판매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했잖아. 우리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요? 이장은 당황한 얼굴로 박준호를 불렀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력 판매 수익은 한국전력과의 정산 과정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은행 입금 절차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의 말과 차분한 태도는 기묘하게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김신혜는 받았잖아. 그럼 이번에도 곧 들어올 거야. 맞아, 큰 사업이라 정산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지.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나도 확인했네. 다른 마을도 첫 달은 조금 지연이 있었다더군. 안심하게.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눈에는 깊은 의혹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연일까? 아니면 그 순간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펼쳐둔 낡은 수첩에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첫 배당은 미입금. 변명은 정산 지연. 늦은 밤 노인은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연필 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날짜별로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 특별 배당 수령, 1차 배당일 미입금, 박준호 은행 지연 해명. 짧은 메모였지만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연필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수첩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회관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긴 해도 이장님이 믿으라니 김신혜도 처음엔 받았잖아. 이번에는 줄 거야.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을 숨긴 채 믿음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박준호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차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하고 늙어 보였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예리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회관 근처를 서성이다가 쓰레기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과 빈 영수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모아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흔적은 반드시 남는 법이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울렸고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의심이 이제 작은 추적의 첫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읍내 고급 식당 안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박준호는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새로 산 고가 브랜드였고 옆 의자에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맞춤 양복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동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값비싼 술이 즐비했지만 그는 음식보다 대화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모인 설치비만 해도 3억은 넘어갑니다. 패널 설치? 애초에 그럴 계획은 없지 않았습니까? 박준호는 와인잔을 돌리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주민들 눈에는 발전소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장의 사진이면 충분하지. 저 어르신들 발전소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능력은 없어. 동업자가 속삭였습니다. 정산 지연 핑계도 잘 먹혀들었죠. 한 달만 더 끌면 돈은 몽땅 인출하고 우리는 얼른 사라져야죠. 박준호는 의자를 젖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순진한 마을.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말 한마디에 의심조차 안 하지. 전력 판매 수익. 그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전부다. 며칠 뒤 박준호는 새로 구입한 외제차를 몰고 마을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차체와 고급 가죽 시트, 트렁크에 가득 든 쇼핑백은 그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한켠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노인은 손에 쥔 수첩을 꼭 눌러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환한 빛 대신 서서히 짙어지는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흔적은 반드시 잡힌다. 늦은 오후 회관 앞마당. 주민들이 모여 박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구석에서 노인이 묵묵히 담배를 굴리며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잠시 눈길을 돌리다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입가에 얄미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 계신 어르신은 늘 구석에서 구경만 하시네. 혹시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는 주민들을 둘러보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 않으면 그저 흘려보내는 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노인을 흘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원래 저렇게 조용하지 않나? 그래서 늘 손해만 보시는 거지. 박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일부러 노인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번듯한 구두 끝이 노인의 낡은 신발 옆에 닿았습니다. 어르신, 혹시라도 늦게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다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얄궂은 웃음을 흘리며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마을도 곧 변할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박준호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존재는 완전히 그림자처럼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발로 지식였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늘어졌고 속으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승자가 진정한 승자야. 밤이 깊어 마을이 고요해진 시간, 노인의 작은 방 안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오래된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의 자물쇠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덜컥 묵직한 소리가 나며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뺀 서류와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 옆에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환한 얼굴. 그의 굳은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사진을 쓰다듬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수갑, 그리고 낡은 권총집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소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아까 마을회관에서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 흉을 보던데. 노인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원래 사람들은 진실보다 화려한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법이지. 소년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방 안에 놓인 사진을 보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이셨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사진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경찰이었단다. 왜? 무섬이니? 소년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다시 펼쳐놓고 쓰레기에서 주워온 서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마을이 아직 안개에 잠겨 있을 무렵, 노인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과 작은 돋보기를 챙겨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회관 주변을 돌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멈춰 서자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하나 집어 모았습니다. 인쇄된 계약서 일부, 금융기관 이름이 적힌 전단지, 그리고 숫자가 적힌 메모 조각. 조각들을 조합해보자 어렴풋한 그림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뭔가 단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수첩의 위치와 시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인은 읍내 은행에 들렀습니다. 오랜 단골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요즘 마을에 무슨 일이 있다던데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큰 거래를 한다던데 혹시 대략적인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계좌로는 거래된 게 없습니다. 혹시 사적 거래 쪽이 아닐까요? 노인의 눈빛이 잠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주민들이 모르는 뒷골목의 허름한 창고 앞에 섰습니다. 낮에 몰래 따라온 박준호의 차가 이곳에 멈췄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불빛 속에서 박준호와 동업자가 돈다발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끄떡없겠지. 걱정 마. 다들 바보처럼 믿고 있으니까. 노인의 손이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물러서며 어둠 속에서 그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고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서류 조각과 함께 봉투에 담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경찰 시절의 휘장은 오래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공식적인 첫 번째 배당이 있다는 날 오후 마을 회관은 또다시 붐볐습니다. 박준호가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었고 이장은 그의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당은 곧 정상화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 절차까지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장의 단호한 말에 쉽게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박준호의 눈가에는 얄미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구경만 하시려나 했더니 웬일이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끝에서 나온 봉투 안에는 찢겨진 계약서 조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버린 서류지. 그런데 계약기관 이름이 서로 다르더군. 같은 사업이라면서 왜 서류마다 다른 은행 이름이 찍혀 있지?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야? 서류가 다르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박준호는 미간을 좁히며 빠르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 그건 단순한 사전 서류일 뿐입니다. 사업 확장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 금융기관과 논의한 흔적이 남은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침착하게 변명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맙시다. 나도 이 사람을 믿고 있어. 작은 서류 조각에 괜히 의미를 두지 맙시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다가 다시 봉투를 챙겨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균열은 시작됐군. 며칠 뒤 노인은 마을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그의 곁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박준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차에서 내린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박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노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오해를 퍼뜨리십니까? 마을 사람들 불안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박준호는 따라붙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합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자꾸 방해하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위협적인 기운을 풍겼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신경질적인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동자 안쪽에는 오래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은이, 사람 속이는 일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고 자네 너무 허술해. 이쯤에서 그만두지 그래. 박준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하하, 이분이 어른 대접해드렸더니 주제가 넘으시군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음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차는 흙길을 튀기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길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옷깃을 흔들었지만 발걸음은 다시 묵직하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움켜쥔 손에는 구겨진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준호가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세한 굳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군.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통장에는 배당금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은행 지연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불안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관 앞마당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요? 내 전 재산을 맡겼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고 손에는 서류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장의 집 앞까지 몰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님, 책임지셔야지요. 이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람들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진정합시다. 이미 확인 중이니 곧 처리될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젊은 부부는 서로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애들 학비까지 다 넣었는데 이러다 우리 길바닥에 낳는 거 아냐? 당장 돈 찾아야 해. 더 늦으면 끝장이야.
박준호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자금은 이미 굴러가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게 들렸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회관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난번 주워온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계좌번호와 낯선 이름 그리고 서류 조각들. 조용히 이어붙인 퍼즐이 점점 선명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흥분한 군중을 향해 있었다가 다시 박준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커질수록 그의 허세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우릴 속인 게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어디 돈이 굴러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란 말이오. 회관은 일시에 술렁이며 분위기는 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겠군. 마을 회관 안은 숨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릴 만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이 손에 통장을 들고 서로를 마주보며 불안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손은 통장을 흔들며 떨렸습니다. 이번 달 배당은 왜 한 푼도 안 들어오나요? 애들 학원비까지 끊었는데 이게 무슨 노후 보장입니까? 박준호는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억지 웃음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전력 판매 수익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흰머리 할머니가 두 손으로 통장을 움켜쥐고 울먹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넣어주고 그 뒤로는 왜 한 번도 안 들어옵니까? 지연이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장은 부채를 힘껏 접으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번들거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인했소. 다른 마을도 초기에 조금 늦게 들어왔다더군. 조금만 더 믿고. 그러나 군중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관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손에 든 낡은 수첩이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은 탁자 앞에 서서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말로만 지연이라 하지 마시오. 계약번호, 발전소 주소, 계량기 일련번호. 그 세 가지를 지금 당장 적어내십시오. 순간 회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준호에게 쏠렸습니다. 박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그런 행정문서는 기밀이라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노인은 수첩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낮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계약이 있다면 기밀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약번호, 발전소 주소, 계량기 일련번호, 그리고 발전량 기록. 준비해 오십시오. 군중 속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래, 내일 끝을 보자. 자료 못 내놓으면 사기다. 우리 돈을 돌려내라. 이장은 연신 입술을 적시며 시선을 피했고 박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지요. 노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지요. 그 한마디가 회관 공기를 단단히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숨결은 거칠었고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수첩을 가슴에 넣고 회관 문을 나섰을 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진실이 드러날 시간.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은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계약서 사본, 노트가 들려 있었고
얼굴마다 긴장과 분노가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시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입술 가장자리는 굳게 말라 있었습니다. 옆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든 동업자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드린 대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준호는 억지 미소를 띠며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한눈에도 이상했습니다. 서류는 얇았고 도장도 희미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게 전력 계약서라고? 도장이 번진 건 또 뭐야? 그때 회관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박준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서류철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사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서류마다 계좌번호가 다릅니다. 은행 이름조차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술렁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계좌번호가 다르다고? 그럼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박준호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초안 단계라 그렇습니다. 곧 정식 계약서가. 노인은 곧장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이어 붙인 흔적, 쓰레기장에서 수거한 메모, 그리고 은행 조회를 통해 얻은 계좌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 지난달 여러분이 송금한 돈이 바로 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발전소 설치비라던 돈은 여기서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을 주민들 앞에 펼쳤습니다. 메모의 필체, 계좌 기록, 도장 날짜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를 속인 거였어. 그때 노인은 다시 가방 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박준호와 동업자가 현금 다발을 세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켜진 순간 군중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봤지? 저게 증거다. 우리를 속였어. 박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돈은 곧 설치비로. 그러나 주민들의 고성이 그를 덮쳤습니다. 사기꾼이다. 경찰 불러라. 그 순간 회관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노인이 미리 신고해둔 결과였습니다. 박준호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주민들의 분노와 울분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호는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전 형사 시절 수많은 범인을 법정으로 세우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짧게 말했습니다. 사기를 치려면 도시 사는 너희들끼리나 해. 가진 것 없지만 평화로운 시골 노인들 건드리지 말고. 며칠 뒤 마을 회관에는 다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얼굴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분노와 불안 대신 안도와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는 조사에서 이미 일부 피해금 환수 절차가 시작되었고 박준호와 동업자는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 앞에 앉은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곧 반환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손실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행히 큰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 그래도 절반은 넘게 돌아오는구나.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이장이 머쓱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서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보증한 게 잘못이었소. 다들 나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소. 군중 속에서 원망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부분은 더 이상 깊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범인은 잡혔으며 마을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노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수첩을 들고 노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저도 도울 수 있겠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눈, 그게 가장 큰 힘이란다. 창밖에는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 같던 사건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밝은 빛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지원 태양광 발전 투자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약속 뒤에는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 숨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노인의 침착한 추적과 집요한 증거 수집으로 사기꾼의 실체가 드러났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꿰뚫는 눈이며 작은 의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